21세기를 살아가는 불운아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요즘 불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을 직접 뵈면 법담 스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데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요, 또는 제가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받는데 다들 절에 가서 부처님 뵙고 기도를 안 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제가 그럴 때마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그래서 모든 불자님들에게는 개유불성이라서 부처님의 진면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집이 곧 법당이요. 네.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가 곧 법당이요. 그래서 절에 계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고 또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큰 기도라고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자신이 곧 부처요, 또 처처가 법당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대구에서는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달리는 법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달리는 하는데요. 법당요? 네, 예. 과연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세기 불운아, 붓다의 제자들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대구. 대구 동화사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달려가 보는데,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동화사까지 왔더니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제대로 찾아온 건 맞습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회장 성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의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불자들의 모임인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이름하여 운불련. 달리는 법당으로 알려진 기사님들은 불심 가득한 거리의 포교사. 친절하시고요. 또 신속하게 와주셔서 참 좋습니다. 예, 봉사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타는 대구 시민의 발로 신실한 불자로. 불교계의 행사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지역사회에도 끊임없이 봉사하고 나누기에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 운불련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저희들은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명물이자 불자 자부심을 키워주는 자랑거리 대구 운불련. 21세기 불운아, 붓다의 제자들의 주인공으로 임명합니다. 네, 21세기 불운아 붓다의 제자들, 오늘 모신 손님은요,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의 성승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성성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제가 이 외우는데 3분 17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게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혀가 꼬이고 쉽지가 않죠. 예, 숨 넘어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구 운불련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줄여서. 네. 그래서 저도 줄여서 차도남이라는데 불교계의 차가운 도시남자 하는데 대구 운불련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 운불련은 네. 창립 28주년 네. 호출 16전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되었죠. 네. 저희들 운불련은
달리는 법당 네. 거리의 포교사라는 그 슬로건 아래 네. 예, 대구 지역에 있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 불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네. 우리 회원은 약 1,400여 명이 되고요. 그 중에서는 여성 운전자 회원님들도 약 50분 정도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만 들어도 얼마나 큰 단체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실지 살짝 짐작이 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직접 입고 오신 의상을 보니까 이 주황색의 깔끔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의상도 각자의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 그 지금 오렌지색 이 상의는 네. 지금 스님이 입고 계시는 그 가사에서 지금 본땄습니다. 예. 제 가사 색깔하고 거의 네. 흡사합니다. 두 분이 약간 커플룩을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납니다. 예. 커플 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은색 바지에 지금 지금 현재 뭐 경찰분들 내고 계시는 넥타이죠. 네. 그 넥타이를 저희들이 정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요 위에 배지, 배지는 저희들이 그 육바라밀을 의미하는 저희들 운불련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뭐 이런 부분 갖고 또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이래 충분히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배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육바라밀과 그다음에 팔정도 팔정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법륜이라 해서 법륜까지.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즉 법륜을 설하시고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전하시면서 이렇게 윤회 수레바퀴 법륜을 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정확히 알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성승길 회장님께 큰 칭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복장만 봐도 딱 대구 운불련이구나 느낄 수가 있고 네. 그런데 그리고 절실한 불자 기사님이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택시 외관만 보더라도 운불련 택시라고 네. 불자 기사님이 운전한 택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저희들 택시는 지붕 가등에 보면은 그 오렌지색 가등으로서 붉은색 가등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제복과 같은 색깔로서 한눈에 봐도 운불련이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유리에 보면은 그 동자승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아주 동자승 캐릭터. 캐릭터입니다. 그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라고 이렇게 붙여놨고 또 운불련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고 있습니다. 대구 250만 시민들은 저 차는 운불련이구나. 누가 봐도 운불련이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운불련 택시, 이 1,400대 운불련 택시가 대구 지역을 누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택시를 하는 사람들은 뭐 본의 아니게 뭐 참 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 택시들이 위반을 하면은 시민들이나 뭐 주위에 계시는 뭐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택시들 다 그렇지 뭐라고 이렇게 평을 하는데 저희들 운불련 차량이 만약에 위반을 하면은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운불련 좀 미쳤다. 운불련이 왜 저렇게 하는지. 운불련 택시니까. 라고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운불련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고객님을 모실 때나 항상 친절한 부분이 몸에 배겨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역시 운불련을 차 타는 기분이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자로서 운불련이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긍정적인 마인드와 네. 이 봉사 정신이 투철하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운불련 회장님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친절한 택시 하면 대구 운불련으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친절한 택시 대구 운불련만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들 운불련 차들은 그 고객님이 타시면은 네. 먼저 항상 고객님 죄송하지만 끝번호가 몇 번이십니까라고 물으십니다. 네. 그래야만 고객님이 바뀌는 상황이 그렇죠.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끝번호 확인이 되면은 합장 반배를 하면서 그 고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합장 반배를 하면서 약간 돌리면서 고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합장 반배를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또 내릴 때도 인사를 해주신다면서요? 예, 내릴 때도 항상 지불 버튼을 먼저 누르고 네. 요금을 계산을 하고 나면은 고객님 가시는 뒷모습에다 대고 합장 반배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네. 좋은 날 되십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고객님들이 안 보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도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참 하루 기분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보시면서 참 승객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자가 아니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불자분들은 이 운불련 택시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상상이 가거든요. 반응이 어떤가요? 예, 보통 불자님들이 타시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운불련 차를 타면은 아이고 우리 기사님 뭐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기사님 오늘 하루 돈 많이 벌었습니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알아보실 수가 있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대구 운불련은 우리 편 이런 마음가짐에 좋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봐주고 이렇게 할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타종교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타종교인들 반응. 예, 저희들 운불련을 보면은 그 제일 부러워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 같으신 분들은 우리 운불련 그 택시를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하십니다. 부러워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운불련 호출을 불러가지고 애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톨릭 호출도 있습니다. 가톨릭 호출도 있고 있지만서도 저희들 운불련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들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뭐 시비조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갈등을 조장하고 뭐 논쟁을 하려고 좀 언쟁이 생길 수도 하려고 있겠네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쟁과 언쟁을 걸고 쉽게 말해서 시비를 걸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네, 그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이 운수업입니다. 운수업이다 보면은 운수 좋은 날은 기분 좋고 좋은 고객들 만나시고 운수 나쁜 날은 참 뭐 기분 나쁜 고객님을 만나가지고 좀 뭐 서로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정중하게 이거 내 오늘 운수다라고 생각하고 고객님 뭐 종교적인 부분은 가능한 뭐 상가하시고 그냥 목적지 편안하게 모시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대충 다 넘어갑니다. 성승길 회장님 오늘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니까 타 종교분들도 잘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처님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의 마보디 대탑에서 찬송가를 부른 일이 있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맞서지 않고 부처님의 육바라밀, 인욕바라밀을 행하는 성승길 회장님을 보니까 참 숙연스러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스님 저도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성승길 회장님께 따끈한 박수 한번 드리세요.
회장님의 마음이 정말 곧 부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불련 기사님들이 매주 법회를 여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 그 운불련은 1,400여 명이 법회를 매달 갔습니다. 매달 갔는데 셋째 주 월, 하, 수, 목 4일 동안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법회를 하는데 월, 하, 수 3일은 약 한 350명 가량 이렇게 법회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그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사찰에 가도 그만큼 인원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구 근교에 있는 큰 사찰, 물론 동아사도 있고 한국불교대학 뭐 많습니다. 네. 그래 그런 큰 사찰에 가서 법회를 하고요. 홍보도 할게요. 하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그 인원이 적은 사찰, 인원이 한 150여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적은 사찰에 가서 법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순회 법회를 함으로써 운불련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구나 하는 외부에서 비치는 모습 그 자체가 홍보고 또 우리 운불련 회원들은 밖에 일반 사찰에 가가지고 법회를 함으로써 또 신앙심이 또 더욱더 초발심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정기적인 법회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가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법회를 하고 계신데 또 운불련에도 작지만 법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 운불련 자변 법당이라고 법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법당도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서도 일반 사찰을 못지 않습니다. 삼전볼 모시고 있고 몇 평이나 됩니까? 80여 평 됩니다. 80여 평 되지만서도 그 장소가 이제 1, 2층으로 복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변 법당에서 보통 법회를 저희 보기는 인원이 너무 턱없이 인원이 많아서 순회 법회를 하고요. 항상 교육이나 뭐 제를 지낼 때 뭐 관음제일이라든지 기타 제를 지낼 때는 우리 자변 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승길 회장님.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300명 이상이 넘게 동참하는 이제 운불련 회원들 법회가 강제 법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불련이 지탱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이런 법회 신앙생활과 교육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1,400명이라 하는 이런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뭐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시피 그 1,400여 명의 더군다나 이 운전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운불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이렇게 법회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도 따로 친목을 위한 모임도 갖고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1,400여 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는 소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산악회, 뭐 축구회, 족구, 뭐 등산, 또 뭐 신앙생활을 하는 뭐 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약 단체가 한 40-50개 가량 정도가 많네요. 저도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저도 운불련에 가입하면 안 될까요? 스님은 운불련에 가입을 하시는 게 지도 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구 운불련의 성승길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마음을 순환시키고 또 안전운행도 강조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운수를 하는 이 업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사람의 목숨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한 위계 질서와 규율이 동반된다고 제가 느낍니다. 제 말이 맞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운불련이 부처님 말씀만 잘 듣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 언제 어느 때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잔하고 나타난다면서요. 문득 이런 노래 하던데 어디선가 아, 그러게요.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러면서 쫙 나타나가지고 짜잔하고 봉사하시고 나타나죠. 도와주신다면서요. 예. 예, 저희들 그 대구 근교에 있는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는 특히 대구 경북에는 또 이 불심이 상당히 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작고 큰 사찰들이 있는데 네. 그 불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해 왔습니다. 스리랑카에. 이운해 올 때 우리 공항에서부터 저희들이 영정 나가서 우리 회원들이 이 제복을 입고 일산을 들고 스리랑카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우리가 이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동아세에서 다시 저 대견사, 그 대견사로 지금 그 이운해 하셔서 거기 지금 봉안을 해두셨습니다. 아, 너무 멋진 광경이었을 것 또 같습니다. 항상 뭐 크고 작은 그런 뭐 봉사 활동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운벌련 뭐 잘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많은 인원이 1,400여 명이 보통 1년에 봉사를 하는 횟수가 보면 약 한 2,000회 정도를 합니다. 2,000명 정도가 나가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아, 대단하죠. 그리고 뭐 또 종교 활동을 떠나서 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봉사를 또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그 시각장애자들 보면은 뭐 흰지팡이의 날이라든지 그 작년에는 흰지팡이 날이 대구에서 전국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시각장애자 분들이 대구에 시민 운동장에 오셔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 역시 차량들이 약 100여 대 정도 나가서 고객님들을 모시고 무상 수송을 했습니다. 수송을 하고 또 그 시민 운동장에 교통 정리라든지 교통 봉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정말 스님이 불러주신 그 노래처럼 어디인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대구 지역에 짜잔하고 이 운불련 기사님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그 외 일까지 전부 다 하시니까 정말 같은 불자로서 자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또 최근에는 또 한 가지 업무 협약까지 맺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 업무 협약은 지속적으로 많이 맺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 초파일 행사를 기점하는 그 시점에서 대구 지방경찰청 그 생활안전과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 자체는 여성 고객님들 그 안전하게 집 앞까지 모시다 드리고 야간 불 밝혀드리기를 업무 협약의 주요 골자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운불련 창립이 이념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전부터 이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군요. 늦은 시간에 고객님들을 차에 모시면은 고객님 집 앞까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까지 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라이트를 상라이트 다 켜놔놓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고객님이 집에 가시는데 내 뒤에 우리 운불련이 지켜봐주고 있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운불련이 호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저도 그 택시를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오시면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돌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대구에 그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구 어느 절에 그러니까 큰 절인데 그 입구에 이제 불자님들이나 신도림들이 차를 이제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좀 우왕좌왕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성승길 회장님처럼 대구 운불련에 제복을 입은 분들이 나타나서 수신을 하면서 주차도 해드리고 교통 정리도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첫 선입관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지속을 시킨다고 처음에 그 절에 들어갔을 때 그 대구 운불련이 이렇게 오렌지 제복을 입고 다 거수 경례를 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강의도 더 잘 되었고 또 많은 불자님들이 정말 웃으면서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대구 시민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왜 부산에는 별로 없고 제가 부산 봉화사 스님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는 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참 궁금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저희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운불련이 사실은 그 대전 운불련의 모습을 본따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예. 대전이라든지 천안, 공주 같은 데가 사실 운불련이 저희들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예. 먼저 있었는데 대구에서 16년 전에 운불련 창립은 28주년 됐어요. 28년 됐습니다. 예. 하지만 호출은 16년 됐다고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거든요. 16년 전에 호출을 대전 운불련 호출을 하는 걸 보고 예. 배워서 저희들이 100명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 100대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타 도시에서는 운불련이라는 그 자체 존속 자체가 다 이제 기반이 무너져 붙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 안타깝게도 이 브랜드 호출에 밀려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저희들 그 대구 운불련은 조금 전에 말했던 스님이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하니까 말이 막 혀가 꼬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각 도시마다 지역회가 다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회, 부산 지역회, 공주 지역회 다 있었는데 천안 지역회, 광주 지역회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지역회가 다 무너지고 유일하게 대구 운불련만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매월 법회를 사회 갖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합니까? 네. 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택시업은 자기가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쉬는 날을 돌아가면서 이제 법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월 사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을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고 그런데 참석하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래 오시다 보면은 다 인연에 따라 가지고 운불련에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오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2~3시간 앉아 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서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불심이 더욱 더 쌓이는 것이고 또 스님들의 어떤 법을 경청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심이 이렇게 다시 또 환희심이 나게 되고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게 운불련에 살아남게 되는 계기가 아니냐. 그리고 사실, 성승길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여성분들 아가씨나 또 어머님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상라이트를 탁 켜가지고 밝게 켜가지고 집 들어가는 문턱까지 그 비춰준다는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사랑하는 애인도 그러기 힘들거든요. 집 앞에 내려주고 자기야 잘가 보통 일하는데 그런 작은 배려, 그런 작은 친절이 오늘날 대구 운불련이 전국 최고의 조직망과 또 운불련으로서 최고의 명성을 갖추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이럴 때. 더욱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네. 더 근데 잘하겠습니다. 아직도 칭찬해드릴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운불련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봉사활동과 여성 승객에 대한 배려도 정말 훌륭하지만 10년 가까이 또 모금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 그 모금 활동은 차량에 보면은 모금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껌을 두었습니다. 껌을 두었는데 그 껌이 실제로 껌값 비용 자체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껌도 이렇게 또 있다 보면 고객님들이 요즘은 어떤 부분에서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껌을 비치던 그런 껌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껌을 없애고 그냥 이제 팜프렛으로서 대체를 하고 뭐 좋은 글귀 한마디, 뭐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에 가리는 게 있지 말 않습니까?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이런 부분을 좋은 글귀를 비치하고 있으면은 고객님들이 거기 껌통에 돈을 100원씩, 200원씩 뭐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의 다 그 돈 자체가 우리 운불련 기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분 좋으라고 재수 있으라고 이렇게 돈 넣는 겁니다. 그래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억
1억 7천만 원 정도. 몇 년 동안? 예. 약 한 10년 정도. 예. 그리고 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1,300여만 원을 모금을 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정말 봉사단체라든지 네. 또 뭐 방송국 기정이라든지 네. 불이웃돕기 이렇게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 학자금까지도 그렇게 조금씩 많은 돈은 드리지 못했지만 네.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모금도 근 1억이 넘는 큰 거금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정말 21세기가 낳은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바로 거리의 포교사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승길 회장님께서는 처음에는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장 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한번 돈을 벌여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직장을 사표 쓰고 그만두고 나와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네. 건축 사업을 했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픔을 겪었던 그 참 IMF라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괴물 앞에 맞습니다. 예. 저 역시도 사실 그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암울한 어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뭐 택시업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택시업을 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 모친하고 우리 뭐 선친께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작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 운전을 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불련이라 하는 택시가 딱 와서 뭐 다리 아픈 노인네들 막 업어가지고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저런 택시 기사들도 있구나. 저 처음에는 운불련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 네. 운불련 참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로 대단하다. 네. 우리 참 또 운불련에 보면 대단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네. 운불련 창립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그때. 김주본 지금 현재 우리 고모님으로 계십니다. 네. 대단하신 분. 그러신 분이 100대로서 시작했던 이런 운불련인데 그 네. 우리 250만 시민들이 감동을 준다 하는 그 자체가 저 역시도 거기 감동을 받고 운불련에 가입을 하고 택시를 했습니다. 네. 네. 평소에 사실 화를 잘 안 내던 사람도 운전을 하면 사실 화를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운불련 활동을 하시면서 화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달리는 포교사가 맞으시구나. 회장님이 정말 많은 포교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나요? 가족들의 반응은 대구 250만 시민들은 운불련 다 좋아하고 또 거기 저도 운불련 좋아합니다. 호출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운불련 정말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하는데 가족들도 물론 좋아는 합니다만 그 회장이라 하는 그 직책을 사실 가족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다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산을 붙여야 돼. 역시 스님이십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썩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서도 또 뭐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운불련 회장을 하면은 수입이 네. 적습니다. 많이 택시 베풀다가, 운전은 택시 운전은 열심히 택시 운전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에 저희들 행사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분명히 일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또 직책이라 하는 것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베풀어야 되니까. 베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에는 조금 소홀합니다. 그런데 뭐 항상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예. 고맙다고. 예. 그러면 우리 성승길 회장님 앞으로 임기가 이제 1년 반이 남았다고 제가 알고 남았죠. 있습니다. 예, 네.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1년 반을 하셨고 예. 그래서 지나간 1년 반과 앞으로의 남은 1년 반을 제가
멋지게 만회할 수 있는 영상 편지를 아내분과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지 가족들한테 아내에게 한번 띄워주시고 네. 그동안 가족들과 아내에게 못했던 정을 이때 다 만회를 한번 해보시죠. 네, 예. 한번 전달해 돌발 보시면 질문인데. 어떨까요? 예, 참, 뭐, 실제로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이 집에 있는 우리 보살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서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래, 자주 참, 뭐, 보살하고는 얘기를 자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항상 미안하고, 또 우리 민정이 우리 애입니다. 아. 잘 키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 집에 와이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내가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정 표현을 뭐 좀 근사하게 좋은 멘트로서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은데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제 그게 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예. 네. 부인 사랑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근데 우리 성승길 회장님의 용안을 뵈니까 제 아드님, 따님 제가 자제분들 뵌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베풀고 벌어오는 수입은 모든 직책을 놓고 운전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작겠지만은 대신에 자제분들이 지금 훌륭하게 건승하고 있고 자제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스님으로서 느낍니다. 예, 요번에 우리 아들도 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딸도 지금 뭐 우리 대구에서는 그래도 명문대 졸업을 했고요. 예. 네. 지금 뭐 또 준비하는 게 있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다 그런 부분이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집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을 또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훌륭하게 잘 키워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원동력이 부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대구 운불련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불련은 1,400여 대가 사실 다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어서 네.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 택시 서비스의 업 상승을 저희들 운불련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제일 먼저 호출을 하면서 카드 체크기라든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체크기라든지 또 디지털 운행 기록기라든지 호출 단말기 이런 부분을 다 개인이 부담을 해서 100여만 원을 하는 돈을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우리 회원들한테는 사실은 큰 부담입니다. 부담이죠. 네, 부담입니다. 그 부담인데 이런 부분이 브랜드 호출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뭐 시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가맹점 등록도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차량이 대구의 전체 택시의 전체 택시의 10% 이상. 예.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250만 시민의 택시는 17,000대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운불련 호출 택시는 1,400대입니다. 네. 그래서 10% 같으면은 1,700대 이상이 돼야 가맹점 등록과 브랜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가 예. 몇 대 정도 더 이렇게 운불련에 가입을 해 주셔야 그게 정식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대구시내 전체 택시의 10%를 하려면은 1,700대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뭐 1,40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300대 이상이 예. 우리 회원으로서 불자님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대구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이 운불련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구에 가면 앞으로 꼭 운불련 택시를 이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승길 회장님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성승길 회장님께 포교란? 포교는 생활 아닙니까? 네. 예, 뭐 살아가면서 그 생활이 내가 포교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내가 항상 옳은 길을 가면서 뭐 대화 얘기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 내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포교라 하는 것이 뭐 어려운 말로 어떤 부분을 뭐 남들한테 가가 포교 활동을 하고 항상 저희들은 운불련 달리는 법당 거리에 포교사입니다. 예. 그 자체가 네. 우리 생활 자체가 포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루에 고객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많게는 뭐 한 30분, 50분, 적게는 한 20분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항상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차를 타고 고객님 목적지까지 가시는 그동안 그 자체가 저는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회장님의 삶이 곧 포교고 생활이 곧 포교라는 점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저희와 1시간 동안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1시간 동안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고객님을 내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운불련을 믿고 애용해 주시면은 더욱더 가까이 고객님 곁에 가서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하실 때까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운불련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보각사 저희 절에서 대구 운불련 택시를 애용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손님이 이용하시면은 가능합니다. 본래는 택시가 사업구역이라 하는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택시는 대구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고 서울 택시는 서울에만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 경계되는 그런 부분이 항상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스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저희들. 네. 술술 풀릴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시는 대구 운불련의 성승길 회장님의 봉사행을 보면서 저도 몸과 마음이 숙연해짐과 동시에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택시를 타더라도 정말 택시 기사님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희 아나운서는 어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예. 스님 말씀처럼 이제 택시를 타도 저 스스로도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도록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함께해 주신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회장이신 성승길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운불련이 지역 사회까지 봉사의 영역을 넓힌 것이 바로 대구 시민들 덕분에 우리 기사님들께서 생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덕을 베풀고 하다 보면 그 공덕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회양되리라고 확신이 되면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여기서 가늠할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